제천 청풍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오면서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보수보강 공사를 거쳐 보행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도로가 최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직원들이 일부 구역을 담당 지역으로 정하고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미래유산 중 하나로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짜글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나 문화적 고증이 크게 부족해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충북대가 의평원에 재심사, 즉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 올해 신입생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데다 다른 평가를 통해 이번 판정 결과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의평원으로부터 이를 인증받아야 하는 큰 숙제가 놓인 것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 인증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평가와 중간평가, 그리고 기본의학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변화평가입니다. 충북대 의대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면서 주요 변화평가 대상이 됐고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충북대는 이번 1차년도 주요 변화평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이 있어 올해 신입생에겐 불이익이 없고 올해 예정된 정기평가와 2차년도 주요 변화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의대는 지난 2021년 정기평가를 받아 4년간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기간이 내년 2월에 만료돼 올해 정기평가를 받아 인증 상태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이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 일정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주요 변화평가도 6년 동안 매년 받도록 돼 있어 1차년도 이의 신청보다는 2차년도 인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열악한 의료 여건을 명분으로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왔고 기대 이상으로 그 뜻이 관철됐지만 그 후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금은 많이 무뎌진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의평원 인증이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리면서 의대 증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중점 사업인 제천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풍교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 보강 공사를 거쳐 보행교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40년 된 제천 청풍교입니다. 다리 처짐 등 안전성 문제로 철거 방침이 내려진 뒤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민선 8기 들어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랜드마크로 지목하며 철거 대신 관광 자원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풍교에 아케이드와 푸드트럭, 텐트숍 설치는 물론 물놀이장과 브릿지 가든, 캠핑 캐러반 등을 조성해 업사이클링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D등급.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재에서 단면 손상이 나타났고 바닥판이나 난간 등에서도 결함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지난 2018년 C등급보다도 한 단계나 더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안전진단이 차량 통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걷기 전용 보행교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에 28억 원의 예산을 요청해 보수 보강 공사에 나서 일명 브릿지 가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40년 된 D등급 다리의 안전성을 보수 보강 공사만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28억 원의 추경 예산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지만 뭐 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안전성이 안 되면은 안 되죠. 사고 나면 큰일 나죠.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중앙어울림시장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자 즉각 시장 출입을 통제하고 상인들을 퇴거시킨 뒤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대전초등학교 참극과 관련해 기존의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오늘 주간 정책회의를 통해 방과 후나 돌봄 이후 학생의 하교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업무 담당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수인계해야 한다며 기존의 안전 지침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특히 우회도로 나들목 부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청주시가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치우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지방도 594호선입니다. 평소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입체 교차로로 빠지자 한켠에 별의별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페트병과 캔 등 먹다 버린 재활용품은 물론 처리하기 힘든 카매트와 접이식 식탁 등 생활 폐기물까지 널브러진 모습입니다. 심지어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김치도 눈에 띕니다. 양심 없는 운전자들이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이렇게 도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자 충북도사나 충북기업진흥원 직원들이 환경미화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의 직원은 2시간 가까이 넝쿨에 박힌 쓰레기들을 열심히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줄 몰랐는데 운전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충북기업진흥원은 이 구역을 정화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투기한 데가 여러 장소이기 때문에 각 기관 단체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이런 쓰레기 정화 활동을 벌이면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고. 쓰레기 투기는 이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미호강 주변이나 옥산 도로가 등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도 불법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민관과 함께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속도를 치우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스스로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짜글이가 올해 청주 미래유산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TV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더니 즉석요리 식품은 물론 SNS 성지까지 나타나 지역 홍보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나 문화적 고증이 크게 부족해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지방에서 일명 쫄대기로 불리는 돼지고기 사태와 고추장, 버섯 등에 육수를 부어 자박자박 끓여 먹는 청주 짜글입니다. 돼지고기는 채소에 싸먹고 국물은 얼큰한 해장국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치가 좀 어우러지고 고기가 일단 육질이 좋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맛있고.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유명 유튜버는 물론 일반인들의 청주 방문 브이로그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유명 식품 회사도 청주식 짜글이 즉석식품을 출시하고 SNS 맛집 성지도 생겨나면서 청주를 알리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올해 미래유산 중 하나로 짜글이를 선정했습니다. 자글자글하게 끓여 드시면은 약간 이제 불고기 느낌도 나시고 그럴 때 쌈을 싸 드셔도 되시는 음식이고 찌개로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이어서 일석이조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주 짜글이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청주 지역 대학가 포장마차촌에서 값싼 식사와 안주거리로 대중화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의 한 음식점 광고물에 청주 짜글이라는 문구에서 유래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음식문화 연구가들은 김홍도의 풍속화 설후 야연에서 양반들이 고기와 채소를 국물에 끓여 나눠 먹는 음식이 짜글이의 조리법과 같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비슷한 기록이 발견된다며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잖아요. 그 청주인들의 역사적인 삶이나 이런 얘기가 같이 연구되고 같이 컨텐츠화 된다면 충분한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청주시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짜그리의 역사적 고증과 함께 영상 공모전과 전시회 등을 통한 지역 대표 음식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직지글빵과 김탁구의 빵 이야기 출범식이 오늘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와 CJB가 후원해 열린 오늘 행사는 직지글빵을 대전의 성심당과 군산의 이성당처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직지글빵은 청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내걸린 수많은 현수막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회용으로 소각되기 일쑤인데요. 현수막 수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충주시의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광고물 제작회사입니다. 폴리에스터나 PVC 등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5개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손쉽게 홍보할 수 있다 보니 몇 개월 혹은 연 단위로 제작을 의뢰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1m의 기준으로 하면은 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가장 피크면 아무래도 체육대회 같은 봄 시즌이나 가을 축제 시즌 이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충주에서 지정 게시대와 불법 게시로 집계된 현수막은 12만 5천여 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정당 현수막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거 후 장바구니 등으로 제작해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각장 신세로 전락하는 현수막. 문제는 현수막 한 장 소각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을 만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충주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천연 섬유 등 생분해 원단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소각이나 매립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 게시대 운영 등 민간 상용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합니다, 매다당.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정도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30여 곳. 충주시 의회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목표했던 8위보다 4단계 높은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3개를 포함한 전체 10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점수 15,000여 점으로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3년 연속 빙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천여고 박가은 선수가 최우수 동호인상을 수상했고 컬링 종목에서는 최초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기간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학교별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학교는 이 기간 동안 충북교육 핵심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맞이 교육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교사 출장이나 공문 발송, 학교 감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명대 한의과 대학이 7번째 국가시험 전국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세명대 한의과 대학 본과 4학년 강지영 씨가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340점 만점에 307점을 얻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세명대 한의과 대학은 지난 21년 동안 총 7회 수석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한의과 대학 중 가장 많은 국가고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이 됐습니다. 청주시는 어르신이 편리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1000여 곳에 내년까지 29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올해는 경로당 양곡과 부식, 행정, 시설 안전, 급식 도우미 지원, 급식 환경 개선 등에 1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90만 원 규모의 냉난방비와 20kg 양곡 12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특히 2025년 공모 사업에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난 약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올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265곳을 설치하고 주택형 태양광 지원 대상도 기존 52가구에서 15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64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빛낼 1000명의 소리 시민합창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민합창단은 오는 5월 8일 도민체전 개회식당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수단과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충주 예총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충북대 교수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정 무렵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기어 상태로 2시간째 정차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타났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청풍교회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온 가운데 충청북도가 보수 보강을 거쳐 보행교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불안한 곳에 누가 찾아올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앞에 놓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